오늘 목요일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국회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가보셔야죠. 예, 수장님. 아니 어제 그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네. 와 이거 뭐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당은 나홀로 독재당이다. 그리고 뭐 정청래 민주당 쪽에서는 또 폐륜 발언 또 폭로로 맞불 놓고 뭐 고성과 야유가 가득했습니다. 네.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예상했어요. 예상하셨어요? 예상했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여권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상대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 하여튼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아, 선을 넘었다. 예. 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당 해산 심판 대상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요. 조심해라. 그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세 분이 악수 나누는 모습 보였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연계한 거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싸울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뭐 검찰개혁 법안이라든지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 예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좀 사이좋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여야가 민생을 갖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하루 사이에 막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는 느낌인데, 아 이게 뭐 시계로 속지 마세요. 예. 예, 속으면 안 됩니까? 예. 아, 그게 맨날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생각하고 야. 페인팅 모션이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앞에서는 좀 웃고 기본적으로 상대당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강하고 적대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강성 지지층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을 대화 타협 뭐 조정의 대상으로 봐서는 당의 강한 지지층, 적극적인 지지층,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 대화 타협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선 뭐 시계열로 굳이 따지자면 지난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만나서 이제 삼각악수하면서 정말 화기애애했던 말씀하신 그 그 헐리우드 액션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앞서 말씀하신 위원정당 해산 심판 그 정당에 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런 말을 했고, 네.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가 이 교섭단체 연설 내용에서 이런 좀 위협적인 내용, 어떤 그 국민의힘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좀 분위기가 좀 달랐을까요? 그런 가정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번에 대표 교섭단체 연설은요. 예. 원래 원내 대표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순번이었어요. 그거 근데 좀 이제 얘기해 정청래 주세요. 대표가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대화 타협해야지 마늘하고 쑥 먹어가지고 사람 됐다고 하니까 이제 악수도 하고 대화도 해야지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 볼까? 예.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 보고 하라고 했겠죠. 본인은 이제 강력하게 야당을 질타하고 예. 완전히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강한 메시지를 내야 본인이 이제 당내 입지라든지 권리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번에 강한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한 언론이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 순서가 원래는 관례상 이제 당 대표랑 원래 원내 대표가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차례였는데 이 정청래 대표 측에서 그 좀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바뀌었고, 이 과정도 협의가 아닌 통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도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했을까요? 지난 2월달 예. 국회 대표 연설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번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원내대표가 하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내가 할게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김병희 원내대표가 알았어요, 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럼 그걸 예. 그렇다라고 하겠어요, 당에서? 아니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 마음속을 한번 우리가 좀 들어가 보죠. 소장님, 그러면 지도부 오찬 회동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저 야당에게 더 많이 양보하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는 되게 좀 심기가 안 좋았겠네요. 불편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래 대통령 말씀 따라야지라고 한다면 네. 저런 대표 연설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야당 여러분 집권 초기입니다. 국정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조심해라 진짜. 너희들 내란 정당으로 정당 해산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했고 예.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가 맞다라고 그 주장에 뭐 논리적인 명분을 실어주는 행위가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원내대표가 연설할 때 아니 내가 말이야 지금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나도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다. 나 이 자리에 없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 본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예. 이제 카메라 잡혀가지고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맞다라고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예.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너희들 죽었으면 좋았을 것 예, 같아. 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음. 과연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맞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 수위가 네. 맞다라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게 또 강성 지지층이 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아니 그렇다면 그러면 또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아니 여야 지도부 오찬 때는 기껏 이렇게 악수시켜놓고 협치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강성 발언 쏟아내는 걸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되게 괘씸하다. 말 안 듣네. 네. 되게 말 안 듣네. 왜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거.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검찰개혁, 뭐, TF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또 검찰개혁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예. 상당히 좀 당과 대통령실이 이견이 다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참모들로서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인데 여당이 다른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 정청래 당신은 의원이 아니었죠. 네. 정청래 그 대표가 한 방송사에 나가서 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거였죠? 그게 이제 특정 이제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싫어요, 그냥. 그냥 싫어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싫고 그분이 한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뭐 부끄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난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고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본인이 또 당대표 됐으니까 당의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결합이 돼가지고 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 좀 불편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조만간에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뭔가 기싸움, 뭐 언젠가는 뭐 어떤 계기로 터질 거 아닙니까? 터질 거예요. 뭐 이미 한번 터졌죠. 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뭐 한번 우상호 수석이 지금 내 말하는 거냐, 내 장사하는 거냐, 내 정치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예. 대통령 뜻 아니냐, 좀 알아먹어라,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내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도 굴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과 김어준 씨와 당의 강경파들이 원하는 그런 검찰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예.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아, 그럼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정청래 대표의 뭐 차기 목표는 뭐 대통령이라는 얘기 뭐 파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청래 대표의 전략 이거 어떻게 지금 잘 먹힐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의 전통적인 대표로서의 역할과 뭐 자세 그리고 메시지 이런 거는 좀 다르죠. 좀 집권 여당 당대표라면 야당과 타협도 하고 뭐 좀 훈훈한 모습, 너그러운 모습 이런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싸움 닦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강성당원에게는 먹히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전당대회 다시 한번 출마하게 되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거기서 또 당대표가 되잖아요. 예. 이거는 상당히 권위와 리더십을 갖춘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 그렇죠. 당대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권력이 세질 거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어떻게 견제할까. 그게 좀 많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소장님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오늘 네. 취임 100일 맞아 10시라고 해요. 기자회견 네.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 뭘까요? 뭐 질문 많이 받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겠다. 뭐 가감없이 많이 뭐 말씀을 드리겠다. 그것이 가장 좀 평가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급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실까? 이 경제 문제 뭐 주가가 지금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최고로 올랐는데 다른 민생 경제가 좀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장관 추천이라든지 공직 추천된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주목됩니다. 예, 예. 아니 제가 뭐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마다 소장님께 매번 드리는 질문인데 아니, 소장님이 저희 OBS 대통령실의 일진 출입 기자다. 그럼 오늘 어떤 질문 하실 거예요? 저는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근로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우리 시간으로 뭐 내일 새벽에 이렇게 뭐 출국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아니 대통령님 그렇게 트럼프랑 화기애애하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누셨고 트럼프가 완전한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부분이 우리 측의 요구대로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비공개 회담 때 이 문제를 비자 문제를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왜냐하면 미국 가시기 전에 재벌 총수들과 간담회 하셨거든요.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 지금 기업체들이 지금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근로자들을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편법 형식으로 관광 비자 같은 거를 갖고 근로자들을 보내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애로사항을 분명히 전달했을 건데 그 좋은 분위기에서 트럼프에게 얘기를 안 하셨을까. 근데 했다면 왜 이것이 처리가 안 됐을까. 이거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좀 동맹이라든지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요거 한번 질문 나오는지 우리 출입 기자들이 한번 들어야 될 텐데. 나오겠죠. 예, 수장님. 근데 요거 대통령 기자회견 방식 요거 정권마다 솔직히 좀 다르잖아요. 네. 뭐 옛날에는 저희 선배 때는 막 질문 순서 막 미리 정해가지고 맞아요. 기자단 이게 순서대로 막 질문도 정하고 막 거의 뭐 약속 대련처럼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질문의 백미는 뭐니 해도 후속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후속 질문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 아니 어떤 기자회견 방식 좀 좋을지 저는 정치 전문가인 좀 소장님의 견해를 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질문 한 번 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자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대통령실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특정 언론들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문 기회를. 윤석열 예.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본인들이 미워하는 언론사들에게는 질문 기회도 안 줬잖아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언론 탄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니면 뭐 이 두 가지만 지키게 된다면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요즘에는 언론 친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잘 될 거예요. 네. 네. 그 소장님, 요거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이 조국 혁신당 얘기. 이거 결국 성비 사태 요거 내용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이 조국 전 대표 지금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늘 당무에서 추대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세요? 저분들은 딴 나라에서 사는 분들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거나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실망을 해서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들은 조국 전 대표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무리한 2차, 3차, 4차 가해까지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 중에서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이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안 해줬기 때문에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을 했고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조국 전 대표가 책임을 지겠냐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11월 달에 전당대회 열어서 조국 전 대표를 추대하겠다, 예. 선출하겠다 이런잖아요. 그럼 비대위원장이 그런 전당대회 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관리도 하면서 출마도 해요. 이게 맞아요? 이거 참.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법이 뭐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국 전 대표는 대단히 위험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